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앞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몰 수 있게 되고 자치경찰도 음주 단속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어제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 개선안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80만 명. 최근 경제 성장과 함께 개인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도 늘고 있지만 중국이 국제운전면허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렌터카를 빌릴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제주 지역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에는 음주 측정과 통행 금지, 즉결 심판 청구 권한을 주고 단장 직급이 높아지고 승진 기회도 늘어납니다. 민간 기업의 염 지하수 제조 판매와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 허용, 제주산 농수산물 해상 운송비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도가 된 옛 국도에 대한 국비 지원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 과제 40건을 확정하고 오는 5월쯤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한편 면세점의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와 곶자왈 공유화 재단의 특수법인안은 빠른 시일 안에 추가로 논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전용 면세 특구와 내국인 면세점 추가 설치, 외국 대학 영리법인 허용 등은 정부의 반대 등으로 제외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치매에 걸리는 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대책은 크게 미흡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치매,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없는 것인지 박주연, 김현선 기자가 심층 취재해봤습니다.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는 노인들이 모여 두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후 내쉬고 넷.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치매 노인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기억력 없어지 가보대 그냥 그것이 제일 아무것도 몰라 그네 경이직 같은 것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최근 5년간 국내 노인 인구는 17% 늘었으나 치매 노인은 27% 증가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치매 환자 증가 속도는 더 빨라 2011년 2,800명에서 지난해 9월 4,400명으로 2년도 안 돼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치매에 걸렸지만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는 사례까지 더하면 7,2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내 노인 10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예,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진단을 하고 조기에 발견을 하면서 치매 노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장기 요양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환자는 3,300명뿐. 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고스란히 가족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요양 서비스를 받아도 한 달 최고 50만 원까지 부담해야 돼 경제적 어려움도 큰 실정입니다. 치매 어르신의 특성이 이제 배회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한 어르신을 돌봐야 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치매를 가정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인데요. 날로 늘어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장치는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김현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치매가 심해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는 재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정도를 등급 판정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치매 환자의 30%만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가벼운 증상의 치매 환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특별 등급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절반 정도는 지원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인지 영역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이라든가 간혹 처치 기능도 같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점수가 나와야지만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기능은 정상이고 정신 영역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점수가 미달되어서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요양 서비스 역시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의 경우 하루 4시간에 제한되고 치료나 전문 프로그램보다는 단순 간병 위주에 머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양시설 역시 치매 환자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현재 제주에 없다 보니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 어렵습니다. 진단받은 후에도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설 자체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런 시설을 찾기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완치가 어렵고 환자와 가족의 고통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치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은 치료나 사후 지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계속 나빠지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 혼자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비용이라든가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치매 예방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환자들. 늦었지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청둥오리 집단 폐사 원인과 관련해 제주도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닌 독극물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폐사한 청둥오리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야생 조류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의심되는 고구마 더미가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독극물 검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폐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장 출입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죽은 청둥오리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신원 확보를 위해 전담반을 투입했지만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네 분식점에도 프랜차이즈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지역에도 속속 들어서면서 기존 분식점들이 휴폐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청주문화방송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만두와 김밥을 팔고 있는 한 분식점. 최근 가게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줄면서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분식점 반경 50m도 안 되는 거리에 프랜차이즈 분식점 10곳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것도 없었고 이것도 없었고 해서 저희가 가자는데 지금 매출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한 40% 정도 줄었어요. 매출이. 비슷한 시각 인근의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 식사 시간이 지난 시각이지만 김밥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김밥집은 가격을 낮추는 판매 전략을 썼지만 저희 집은 좀 더 가격을 높더라도 좋은 품질을. 골목골목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속속 들어서면서 재래식 분식점은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새로 창업하는 자영업자들도 가맹비 등의 부담에도 처음부터 선택지에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충북도 내 분식점 1,500여 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800여 곳이 문을 닫거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재래식 분식점들이 빠르게 프랜차이즈 분식점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이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규모 분식점이나 노점에 타격이 큽니다. 저희는 소스리머를 못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는 다 해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여기 오면 떡볶이만 먹을 수 있는데 거기 가면 이것저것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빵집에 이어 이제는 분식점까지 동네 골목 상권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들썩이는 물가 때문에 주부들의 걱정이 커지는데요. 올해 설 물가는 지난해보다는 소폭 내려 가계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설을 열흘 앞둔 오일 시장. 평일인데도 미리 제수용품을 준비하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차례상에 빼놓을 수 없는 건 과일.
태풍 피해가 없어 생산량이 늘어난 사과와 배는 지난해 설보다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배가 많이 조금 싸졌죠.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싸진 편 같아요. 좋은 기상 조건에 공급량이 늘어난 채소류도 시금치가 한 단에 20%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방사능 여파로 소비가 부진한 수산물 역시 옥돔 한 마리 값이 5.4% 하락하는 등 제수용 수산물 6개 품목 가격이 작년 설 대비 1.2% 떨어졌습니다. 영 안 팔려서 놀다시피 해요, 우리. 평일에는. 근데 지금 명절 대목이니까 좀 많이 팔아요. 반면 육류 가격은 오름세입니다. 쇠고기 값이 조금 내렸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대체 효과와 중국발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값은 오겹살 1kg 기준 24% 상승했습니다. 평일에 한 3,200두 정도 도축을 하는데 이번 설명절을 맞이해가지고 한 3,400두 정도 도축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4.8%를 증대를 시켜서 가격 안정에 도모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여름 폭염에 따른 산란율 저하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계란값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유통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수은교 청정봉사단에서 5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서귀포시 예래동 열리생활개선회 회원들이 23만 6천 원, 노사발전재단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강수영 소장이 10만 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제주지대 문경선 지대장이 10만 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 연맹 박호영 회장과 회원들이 50만 원을 희망나눔 성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팀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고등학교 부근 삼거리에서 천안시 37살 이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신호등 제어기를 들이받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이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0시 40분쯤에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애월해안도로에서 20살 홍모 씨가 술을 마신 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운전 미숙으로 차량의 구분길에서 뒤집혀 차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쳤습니다. 네,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잘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낮부턴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14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1도 내외로 춥지만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남부 지역은 비교적 포근한데요. 낮에도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2도 내외, 낮 기온은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모든 도로가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산간에는 여전히 미끄러운 구간이 많은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화창한 가운데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인데요. 항공편 이용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주말에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도내 모든 영업점의 영업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또 손님들이 많이 찾는 거점 점포 5곳은 밤 9시까지 추가 연장해 카드 해지와 재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사도 영업점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도립 제주 교향악단은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 아트센터에서 제109회 정기 연주회를 열고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등을 연주합니다. 서귀포시 삼성여자고등학교 아르모니아 윈드 앙상블은 찾아가는 음악 활동의 하나로 모레 정해재활원을 방문해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합니다. 그룹 림에서 마련하는 두 번째 그림 전시회가 모레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려 회원 16명이 출품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제주 카메라 기자회가 마련하는 2013 보도사진 영상전이 26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아동문학가 장영주 씨가 인성과 창조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책 우정의 명장면과 전통문화를 수록한 책 초등학생을 위한 전래놀이를 펴냈습니다. 제주 한살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모레 오후 3시 제주시 노형동 한살림 매장에서 김익중 동국대 교수를 초청해 원자력 발전을 왜 멈춰야 하는지를 주제로 탈핵 강연회를 마련합니다. 제주시 고마로에 있는 미래 세한감정평가법인에서는 캐드원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1,8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23국에 716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제주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제주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교육감 당선인이 추천하는 인사를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지원되며 공무원 파견 규모와 예산액은 3월 제주도 의회 심의 이전에 구체화하겠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제주시청 이전이 무산된 시민복지타운의 시청 부지 활용 방안이 3가지로 압축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시 내 모든 렌터카를 수용하면서 제주공항과 무인 궤도 열차로 연결되는 제주관광환승센터와 관광객 쇼핑을 연계한 쇼핑 아울렛, 회의와 숙박이 가능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3가지를 최종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청사 부지 안쪽에는 2016년까지 제주 서비스 디자인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토지주 등의 의견을 반영해 활용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여성도 의원들의 지역구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현정화 의원이 서귀포시 대천과 중문 예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선화 의원도 제주시 삼도와 오라 지역구에 출마를 결심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박문추 비례대표 도의원이 제주시 애월읍에서 출마를 결심한 가운데 같은 지역구의 박규헌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영심 의원은 제주시 용담동, 무소속 박주희 의원은 외도 2호 도두동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